시나리오 A그룹이 그린 미래상은 충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입니다.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복합 문화 관광 공간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는 미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여유롭고 조화되는 생태의 공간을 말합니다. 전주 대한방직터 개발을 위한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5달 동안 대한방직터 23만 제곱미터의 타워와 아파트, 복합 쇼핑몰 등을 짓는 개발 계획을 논의하게 됩니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시나리오 워크숍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워크숍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 32명은 옛 대한방직 공장을 현 상태로 유지할지 아니면 주거나 상업, 공공용지로 변경할지를 두고 논의했습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32명의 위원들은 세 차례에 걸친 치열한 토의를 통해 3가지 개발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폐공장 부지에 금융 업무 시설을 짓고 배후 시설로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짓자는 방안. 금융타운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아이디어인데 지금까지는 언급된 적이 없는 새로운 발상입니다. 다음으로 제시된 방법은 백화점과 호텔, 컨벤션 센터, 전주의 랜드마크인 타워를 지어 문화와 관광, 상업의 중심지로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론 주거와 상업 기능은 최소화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만들자는 방안입니다. 공원 안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녹지 비율을 높게 유지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큰 방향은 다르지만 3가지 시나리오 모두 해당 부지의 주거시설은 일부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도시,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도시, 전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나가는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위원회 간사 이정현입니다. 전주시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공론화, 집터와 일터, 내일의 희망이 있는 도시의 한 공간을 구성하는 권리가 시민에게 주어진 건데요. 오늘 이 자리는 정책 도시관리, 도시계획, 지역경제, 시민 4개 그룹 32명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사흘에 걸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만들어진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시나리오 3개를 전주 시민과 120여 분의 공론조사 시민 참여단에게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당초 공론조사 참여단의 수기 토론회를 12월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다음 달로 연기됐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사전에 시민참여단 120여 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안내 자료를 활용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시나리오 A팀 2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이 치열한 시나리오 워크숍 어떻게 참여했는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공간사회가 김인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참여한 그룹이 바로 A그룹이었고요. 이게 전문가 위원회 구성이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영광스럽게도 추천을 받아서 이 공간에서 논의를 하게 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시민그룹에 참여하게 된 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양병준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시민의 입장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위원회의 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뭐 2분은 주로 전문가 그룹들 내지는 시민 그룹의 추천과 추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셨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아주 운이 좋으신 2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가 그리는 미래상은 무엇입니까? 네, 저희 시나리오 A그룹이 그린 미래상은 충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약간 슬로건 같은 건데요. 이 미래상에 대한 공간 구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공간으로 구성을 하실 계획이신지? 네, 공간 구성은 옛 대한방직 부지는 주거시설로는 다양한 주거,
소규모를 포함하고 상업시설로는 소규모 컨벤션, 호텔, 국제금융타운을 포함하며 공공시설로는 공원, 학교, 복지복합타운을 포함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중심시설은 국제금융타운, IT산업, 지식기반 시설이 되어야 한다.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소규모 주거 시설이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뭐 상업 시설로는 소규모 컨벤션 센터, 그리고 공공 시설은 뭐 공원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요. 핵심은 국제 금융타운, IT 산업, 지식 기반 시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약간 좀 전반적으로 작은 것들을 좀 지향하는 그런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 A를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관 검토 사항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논의된 주제가 계획 이득에 관련한 환수였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전 협상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다음에 용도 변경 이득금을 전주시하고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부지 자체를 기부 찬합하거나 내지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 기반 시설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건 이제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또 전주시 이 교통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동과 서를 연결하는 동서축의 도로 관계가 필요한데, 특히 혁신도시하고 전주역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축으로서는 서부 신시가지하고 금왕광장의 도로를 확충을 해서 여기가 새롭게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 교통 문제 자체를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상권에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지역 상권과 상생을 위해서는 주변 상인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인구에 결국 여기가 천만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를 개발을 통해서 머스트헤브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IT 산업, 그다음에 지식 기반 시설, 국제금융 시설이 입지할 경우에 일자리 및 새로운 산업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연관 검토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획이득 환수군 땅과 현금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과 동서축과 남북축 간선 교통망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지역 상권과 상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머스트 해브란 말이 나왔어요. 머스트 해브가 무슨 뜻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요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꼭 가봐야 될 곳, 꼭 해봐야 될 곳. 그래서 꼭 가져야 될 공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반드시 같습니다. 가고 싶고 필요하고 의미 있는 공간, 머스트 해브 공간. 예. 요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고 굉장히 큰 부분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이 일반 공업 지역이잖아요. 이 시나리오 A를 채택을 하게 되게 되면 공업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내지는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산업 지역이니까 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알맞는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전라북도가 요구하고 있는, 또 전주시가 요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1차, 2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3차,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공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 조류에 맞는 그런 산업들이 유치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주시가 이게 관광의 도시이다 보니까 그 관광과 관광하고 그다음에 지식 기반 IT 산업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용도 변경 최소화에 따라서 특혜에 관련한 시비 자체가 완벽하게 해소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과연 뭐 여기에서 사업 주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추론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튼간에 이 부분이 사업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주시하고 이게 마찰 없이 잘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큰 과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교통이나 도로에 관련한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었는데,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충분히 투입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팀 중에 한 분이 국제금융타운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전체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국제금융타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혁신도시 안에서 이게 논의되고 있는 거라서 중복에 관련한 우려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IT 산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떤 상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성에 대한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 조금 더 덧붙여서 단점임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주의 구글을 상상하는 겁니다. 한글의 구글.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단순히 IT뿐만 아니라 IT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 IT를 가지고 숙박까지 가능하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를 우리는 산업으로 연계를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의 의견이었었는데,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어쩌면 단점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구글 옆에 보니까 아마존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구글, 아마존. 예, 우리 그 양병준님께서 좀 더 보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많은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장점으로는 어쨌든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민했다는 거고, 어쨌든 4차 산업이나 IT 산업은 미래 방향과도 맞기 때문에 우리 전북 지역도 농업 기반 중심이긴 하지만 최근 농업이 어떤 스마트가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IT 같은 경우도 판교나 이런 곳에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게 단순히 전주만 잘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떤 중앙부처나 그다음에 어떤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계가 잘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약속 이런 게 없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결국에는 또 사업 주체와 결론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지 좀 이렇게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공론조사 시민 참여단에 대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주시가 비록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너무나 큰 쟁점을 갖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시민 참여단과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하면서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논란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끌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이렇게 참여가 이 부지가 최대한 전주시가 옳은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예.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는 이 사유재산 안에 공론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만 멈출 것인가, 향후에 이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제안들이 들어왔었을 때 지속적으로 전주시는 이것을 공론화위원회를 이후에도 열 것인가. 그래서 이쪽에만 특혜가 있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도시의 발전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주시의 계획 내지는 결단, 이런 미래 비전을 그리는 그림이 하나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주시가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이 팀에서 논의되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미 시나리오의 규준 틀을 마련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거시설은, 상업시설은, 그다음에 또 다른 뭐가 있었었죠? 이런 기타 시설은 이런 것들을 주어지다 보니까 저희 A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미래 성장 동력하고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주거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큰 규모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거 시설은 아파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자 측에 아파트 개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부응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더 두고 향후에도 좀 디테일하게 검토해야 될, 오해를 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나리오 A에 대한 설명, 보완 설명으로 인사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주거시설은 소규모다, 네, 이렇게 그렇죠. 강조해 주셨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시나리오 B팀
두 분의 발표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그 간단한 자기소개와 아마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느낀 소회들이 많으셨을 건데요. 짧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아울렛 상인대표로 B그룹에 참여하게 된 박기수입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지역 상권과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느 때보다도 큰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고 또 규모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의 도시계획에서도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이런 가운데 저희 의견들을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공론화위원회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한 나춘균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60년 이상 살면서 전주에 대한 관심과 도시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발전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주 60년 그리고 박기 선생님 한 20년 정도 사셨다고 하시니까 네. 오늘 전주에서 80년 이상을 보내신 분들이 시나리오 B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B가 그리는 미래상은 무엇입니까? 네, 저희 B그룹에서 만든 미래상은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복합 문화 관광 공간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는 미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시설은 상업시설이겠네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 B의 미래상에 따른 이건 큰 틀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들을 좀 배치를 해야 되겠다. 공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 B조는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전통을 가미한 한옥형 아파트를 포함하고 또 상업시설로는 타워를 중심으로 한 백화점, 컨벤션, 호텔, 그리고 관광형 복합 쇼핑몰을 포함하는 시설을 저희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공공시설로는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생태공원, 체육시설,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문화거리를 포함해서 공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중심 시설은 역시 470m 타워를 주축으로 하는 상업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시나리오 B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연관 검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장 이제 중요한 검토 사항이 일단은 많은 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득 환수라는 것이 먼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는 전주시가 사전 협상제도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최근에 조례는 제정된 걸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시민들한테까지 정확히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계획 이득의 환수 시점은 용도 변경 시 개발 시점 및 향후 미래 이익까지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환수된 토지나 이익금은 공적 공간 조성과 공익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그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계획 이득 환수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도시 기반 시설과 관련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지는 큰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 주차장을 포함한 도시 기반 시설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서전주나 전주 IC에서 이 전주시로 진입하는 도로들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황방산 터널을 도로시설로 확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 해당 부지 9천여 면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인근 도로
또 심지어는 마전숲 공원까지 건너가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상의 공개 용지 한 3만 4천 평의 공개 용지가 주어지고 있는데 계획상으로요. 이곳을 우리 전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변 공간을 비롯한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여서 전주 시민들이 마음껏 와서 즐기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되어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검토 사항이 그 지역 상권가의 상생 방안입니다. 지역 상권가의 상생을 위해서는 여기는 좀 특화된 것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존 상권과 겹치지 않는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명품점 이런 것들 업종을 제한해서 좀 특화된 상권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및 주변 상인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보상 절차 또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뭐 비조의 특징을 보니까 계획 이득 환수는 그러니까 개발 시점뿐만이 아니고 미래에 운영하는 시점의 이익까지도 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환수된 이 기금을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도 보상 절차라든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시나리오 B가 가지는 각각 장점과 단점, 좀 보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리 참여단이나 시민들의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시나리오 B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전주가 다양한 관광적인 요소를 도입을 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거점화 도시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또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상업시설, 타워, 그리고 타워를 비롯한 복합 문화 공간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관광도시로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랜드마크가 되는 타워, 470m 타워는 전 세계에서 5번째 높이이고 한국에서는 아마 가장 높은 공간이 되겠는데 전주시에 대한 관광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에 대한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는 단점으로는 복합 문화 관광 공간으로 조성할 때, 안 그래도 저 서부 신시가지가 아주 교통난이 심각한데, 교통이 더 혼잡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시설을 개발하게 되면, 지역 상권과 과연 어떻게 상생을 할 거냐, 지역 상권과의 상생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연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가 과연 실현 가능하냐. 그다음에 또 전주시의 도시 정체성에 이게 부합하는 개발 방안이냐.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통문화 도시라는 것과 이렇게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이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짧은 시간입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와 그리고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워크샵 자료집을 좀 살펴보시면 충분하게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또 결정이나 의견들로 시나리오가 좀 좁혀질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 간의 그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상업용지가 아닌 곳을 상업용지로 개발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시에서도 다양한 개발 계획을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개발자의 이익만 가지고 가는 먹튀 현상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주변 시민들과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상생하면서 개발할지 또 전주의 미래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일지 시민들의 의견들이 골고루 반영되는 그러한 공론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주는 천년 전주, 말 그대로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이곳 전주가 그동안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모여드는 굴뚝 없는 산업, 그 관광 문화의 첨단 도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CNN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아시아에서 가보고 싶은 3대 도시에 선정이 되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미래가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주라는 아시아 문화 심장터 100만 평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관광객들이 이곳 전주를 찾아서 새로운 문화시설을 경험하고 전주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는 이런 타워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시설, 관광 트렌드가 전주 미래의 천년을 생성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시나리오 C팀 발표자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네. 이번 치열한 토론, 시나리오 워크숍 토론을 거친 후의 느낌은 어땠는지 짧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사회단체 추천으로 참여하게 된 문지현 활동가인데요. 이번에 제가 이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은 도시 안에서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누군가가 주어진 그 주거 공간이나 아니면 아파트 공간이든 상업 공간이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시민 입장에서 이 공간, 대한방지 공간을 어떤 상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요. 너무 좀 행복했고 머리가 너무 아픈 시간이긴 했습니다. 저는 전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도시교통 분야를 연구하는 전주 시민으로서 서부 신시가지의 도시 문제, 특히 주변의 교통 문제가 출퇴근 시간대에 매우 심각한데요. 대한방지 개발에 따른 도시 문제가 더욱더 가중될 걸로 생각이 되어서 개발 방향이 궁금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시나리오 C팀 발표해 주실 분은 고민과 행복이 교차하는 우리 시민단체 추천 분과 그리고 교통 전문가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해 오신 두 분이 오늘 시나리오 C팀에 발표를 하게 되셨는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시나리오 C팀이 그리는 미래상은 무엇입니까? 시나리오 C팀이 구상한 미래상은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여유롭고 조화되는 생태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생태도시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정말 생태라는 공간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좀 그런 고민들을 좀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큰 틀에서의 미래상은 네.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 미래상에 따라서 각각 이 부지의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공간 구성이 되어 있나요? 대한방직에 대한 부지를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로 이렇게 좀 포함해서 공간 구성을 해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주거시설로는 그냥 단독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보다도 단독주택이 좀 포함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업시설로는 호텔,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도 있고요. 여기에 좀 명품샵이 들어가 있어요. 명품샵이 들어간 이유는 주변에 있는 상업시설들과 좀 교차되지 않고 따로 분리되면서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했던 것 같고요. 공공시설로는 문화, 복합, 체육시설인데요. 여기에서는 대한방직에 대한 역사도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고 그 역사와 그 다음에 문화와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시설은 공원입니다. 대규모 공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에도 이제 미래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태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공간 안에 저희는 공원을 주장하는 생각을 거기 안에는 대규모 공원을 좀 담았습니다. 네. 시민의 삶의 질이 우선이고 네. 대규모 공원을 통해서
도시민들의 휴식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견들이 있었지만 함께 오랜 토론을 거쳐서 합의한 내용이시다 네, 맞아요. 이렇게 보면 네.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이 시나리오 C 요 안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연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크게 세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계획 이득 환수, 두 번째는 도시 기반 시설, 지역 상권 상생 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먼저 계획 이득 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 공업 지역인 대한방직 부지가 일부 상업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부지 가격이 몇 배로 올라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이익과 자광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분을 부지, 즉 땅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서부 신시가지에는 시민들이 쉴만한 큰 공원이 없는데 받아난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요.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과 정확한 이익 환수를 위해서 회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자극도 필요합니다. 공원 면적은 4만에서 5만 평 정도 규모의 공원이고 개발 이익 환수가 부족하면은 전주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시민 펀드 조성도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가 2, 3년 전에 전주시 도로관리 기본계획이라는 장기적인 전주 도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에 대한방직 개발에 대한 교통 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원 접근을 위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의 생태교통을 운영하고 현재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출퇴근 시간대에 매우 혼잡한데 대한방직 부지가 개발됨으로써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질 걸로 예상이 되어서 황방산 터널에 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자는 안입니다. 대한방직 개발 시에 대한방직 주변 도로에 아파트랄까 또 지하주차장 등의 진출입구가 직접적으로 개설되는데 이는 서부 신시가지의 도로와 주변 도로에 굉장히 그 교통 문제를 가중시키는 영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한방직 부지 중간부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서 시설의 진출입구를 개설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권 상생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대규모 상가가 도입될 경우 전주 지역의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전주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상가 분양권을 주고 상업시설의 업종도 기존 상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품 샵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관광 거점 도시, 국제 금융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호텔과 컨벤션 센터가 필요한데 호텔의 경우 특히 기존 호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용 시티 호텔, 즉 비즈니스 호텔로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 안입니다. 그 공간 구성으로 들어가니까 사실 굉장히 좀 전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눈에 조금 들어오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거를 그냥 막힘없이 술술술 잘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계획이득 환수는 일단 부지 땅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 있는 감정과 회계를 통해서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고요. 이걸로 공원을 만들기에 좀 부족하면 시민 펀드라든지 참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크게 좀 핵심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 C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조금 설명이 되면 이해가 좀 더 빠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장점과 단점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했던 그룹들에서 의견을 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장점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당연히 확보되니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상권,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영향이 훨씬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많아서 시민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단점으로는 도시의 효율성과 경쟁력 차원에서 대규모 공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 뭐 이런 것도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대규모 공원과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다수 좀 과한 요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될 경우 사업 주체가 사업성이 좀 의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자의 동기 유발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요. 뭐 자광에서 이야기하는 뭐 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공원은 정말 시민들을 위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원을 좀 이야기하는 거여서 이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그 교통 전문가이신 우리 장태현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다? 좀 보완을 해주셔서 말씀해 주신다.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서 저희 시의 장점은 교통 문제를 가장 최소화하는 또 도시 기반 시설 상하 수도랄까 이러한 도시 기반 시설의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이 가장 그 저희 시나리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예. 저는 그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모두를 위한 공공성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뭐 그룹에 대한 이득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대한방직안은 실제로 모든 시민이 전주 시민이 동등하게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안에 대한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공공성의 의미를 좀 부여해주고 싶어요. 장점으로. 네. 모두를 위한 행복의 기반 네. 시설을 갖추는 도시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될 우리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120분이 이 시나리오의 의견을 좁히는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 신시가지가 과거에 개발 시대에 조성된 단지라서 여러 가지 그 도시 문제가 발생되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한방직의 개발 부분이 그 당시에는 조금 빠져 있어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그 부분을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되어서 가능한 우리 후 세대에 우리 자손들의 세대에 좀 더 서부 신시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편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께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도시의 이제 가치는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 도시의 가치를 아파트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원으로 볼 것이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갈수록 뭐 코로나19도 있지만 공공시설, 공원에 대한 역할이 중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방직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으면 좋겠는지 이익에 대한 것보다 전주 시민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뭔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시나리오에 관심과 의견이 모일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대한방직 부지가 사유지임에도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그만큼 이 부지의 개발 방향에 따라서 전주시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시나리오는 이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120여 분의 수기 토론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작성하고요. 이 안을 전주시장에게 제출해서 수용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도시 성장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의 첫 번째 사례인데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시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고맙습니다.